안녕하세요, 여러분. 포커스 코리안 정 선생님이에요. 여러분은 한국에서 신발을 사본 적이 있어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신발 가게에서 신발을 살 때 자주 하는 대화를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이야기의 오디오 파일과 대본을 포함한 학습 자료는 페이트리온에 올려놓을게요. 그럼 대화를 잘 들어보세요. 이거 신어봐도 돼요? 네,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240이요. 잠시만요. 사이즈 찾아드릴게요. 죄송한데 지금 240 사이즈는 품절이에요. 그럼 245는 있어요? 이 제품은 10단위로만 나와서 250만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이 좀 작게 나와서 정 사이즈보다는 한 사이즈 업하시는 게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250 한번 신어보시겠어요? 네. 어떠세요? 발볼은 괜찮은데 뒤꿈치 쪽이 좀 헐거운 것 같아요. 여러분, 신발을 사러 가면 사기 전에 당연히 신어봐야 되겠죠? 그래야 내 발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잖아요. 신발을 신어보고 싶을 때 직원에게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대화에서처럼 이거 신어봐도 돼요? 이렇게 질문해도 되지만 이거 말고도 다양한 표현이 있어요. 가장 흔한 표현 중 하나는 이거 신어볼게요 예요. 내가 이 신발을 신어보겠다는 걸 직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직원이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하고 사이즈를 확인해 줄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바로 직원에게 이거 250 사이즈 있어요? 이거 240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바로 물어봐도 돼요. 그럼 직원이 사이즈에 맞는 신발을 찾아줄 거예요. 한국에서는 신발 사이즈를 이야기할 때 밀리미터를 사용해요. 나라마다 신발 사이즈 단위가 좀 다르죠? 그래서 전 한국에서는 240이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7 사이즈가 되기도 하고 36 사이즈가 되기도 해요. 요즘은 인터넷에서 신발 사이즈 환산표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한국에서 신발을 사기 전에 한국 신발 사이즈를 미리 알아두면 편하겠죠? 그리고 밀리미터는 줄여서 그냥 밀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아니면 그냥 신발 사이즈 단위를 이야기 안 하고 숫자만 이야기하기도 해요. 일상에서는 간편하고 빠른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신발 사이즈를 이야기할 때는 그냥 전 240 신어요. 전 240이에요. 이렇게 간단히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같은 사이즈라도 브랜드마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전 평소에 240을 제일 많이 신지만 어떤 신발은 235를 신을 때도 있고 245를 신을 때도 있어요. 브랜드마다 신발이 조금 크게 나오거나 작게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브랜드 안에서도 모델마다 사이즈가 다른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발을 사러 가면 직원이 이 제품은 좀 크게 나왔어요. 아니면 이 제품은 좀 작게 나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제품에 맞게 사이즈를 바꿔서 신어보면 되겠죠? 신발을 신어보고 나서 사이즈가 어떤지 이야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조금 전에 들은 대화에서는 손님이 신발을 신어보고 헐겁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신발이 좀 크게 느껴질 때는 헐겁다 아니면 헐렁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신발이 좀 헐거워요. 아니면 신발이 좀 헐렁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는 직원에게 한 사이즈 작은 걸로 보여주세요. 아니면 한 사이즈 작은 걸로 신어 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리고 신발을 신어 봤는데 사이즈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딱 좋아요. 그럴 때는 신발이 잘 맞아요. 신발이 딱 맞아요. 사이즈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신발을 사면 되겠죠? 그런데 신발이 너무 딱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신발 안에 여유 공간이 하나도 없이 딱 맞다는 뜻이에요. 그럼 좀 불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신발이 좀 작은 것 같을 때는 끼다 라는 표현을 써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신발이 좀 끼어요. 신발이 꽉 끼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끼다는 줄여서 끼다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매장에서 신발을 신어보고 좀 작다고 느껴질 때는 신발이 좀 끼이는데 한 사이즈 큰 걸로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리고 끼이다, 맞다 이런 표현들은 신발 말고 옷 사이즈를 이야기할 때도 쓸 수 있어요. 신발 사이즈를 이야기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이 또 있어요. 바로 발볼과 발등에 관한 표현이에요. 먼저 발볼은 발에서 발가락 닿은 부분을 말하는데 바닥에 푹신한 살이 있는 그 부분이 발볼이에요. 사람마다 발볼이 넓은 사람이 있고 발볼이 좁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발 길이는 똑같아도 신발을 신어 봤을 때 사람마다 맞는 정도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신발에 따라서도 달라요. 발볼이 넓게 나온 제품도 있고 발볼이 좁게 나온 제품도 있어요. 그리고 발등은 발의 윗부분을 말하는데 이것도 사람마다 달라요. 발등이 높은 사람도 있고 발등이 낮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신발에 따라서도 달라서 어떤 신발은 발등이 높게 나오고 어떤 신발은 발등이 낮게 나오기도 해요. 발볼이나 발등도 신발 사이즈를 이야기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칼발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칼발은 발볼이 좁고 발끝이 뾰족한 발을 말해요. 재미있는 이름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칼발이라서 발에 살이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발을 살 때 보통 정 사이즈로 사면 잘 맞더라고요. 신발을 살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 몇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대화에서 사이즈 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이즈를 더 큰 걸로 바꾸고 싶을 때 사이즈 업이라는 표현을 써요. 한 사이즈 업하다 아니면 반 사이즈 업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실 사이즈업을 제일 많이 쓰는 경우는 카페에서 음료를 살 때인 것 같아요. 그때도 사이즈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다시 신발 이야기로 돌아가서 나의 원래 사이즈를 그대로 이야기할 때는 정 사이즈라는 표현을 써요. 저는 원래 240 사이즈 신발을 제일 많이 신어요. 그럼 240이 저의 정 사이즈인 거예요. 정 사이즈로 샀어요. 이 신발은 정 사이즈로 신으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꽉끈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꽉끈은 운동화 끈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꽉 묶는 걸 말하는데 사전에 있는 단어는 아니고 그냥 일상에서 젊은 사람들이 편하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전 잘 안 써요. 젊은 사람이 아니라서.
암튼 꽉 끄는 신발 사이즈가 클 때도 하고, 신발을 신은 실루엣이 더 예뻐 보이고 싶을 때도 하는 것 같아요. 옷을 멋있게 입고 싶은 것처럼 신발도 더 예쁘고 멋있게 신고 싶으니까요.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여러분,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한국에서 신발을 사러 갔을 때 하는 대화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다음에 여러분이 한국에서 신발을 살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